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주형 시스템 동발의 안전 확보를 여기서 지주형식 뭘 지우면 되죠, 뭘 이거. 이거 지우십시오, 이거. 그냥 동발이 시공시 준수사항 8가지, 5가지 쓰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 얘기 나오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거. 지우세요. 지우면 됩니다. 지우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엇비슷하게 100점 맞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8가지 다 쓰라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고 5가지 다 쓰라는 거 아니니까 생각나는 대로 쓰면 그래도 아무거나 쓰면 8가지 중에서 반은 맞습니다. 5가지 중에서 3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해체공사, 뭐 항상 물어보는 시험 문제지만 뭐 10가지, 부지 5가지, 그 다음에 뭐 기계력에 의한 공법 5가지 이걸 냈는데 올해 시험에도 해체공사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가 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 녹화가 내용이 있지만 해체공사를 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체 감리자가 선정이 돼서 감리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공부사항이니까 해체공사에서 뭐 이것 갖고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꽤 있죠.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버리고 시험 문제를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 한번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안전난간 구조물 설치, 이건 뭐 책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저는 뭐냐면 특징이 뭐 학원에서 뭐 기술사 강의하는 거 하고 등등은 하는데 책에 있는 거 똑같이 읽어주고 그러는 건 안 합니다. 그 한글 모르는 사람 없는 분, 한글 읽지 못하는 분 안 계시는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만 설명을 하는 거지 한글 다 있고 책에 다 있는 것을 똑바로 읽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앵무새처럼. 자, 그래서 안전난간 구조 5가지는 책에 있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고 따라서 추락재해 방지니까 추락재해 방지의 핵심적인 거 안전난간, 그 다음에 수직방망, 또 울타리, 개구부 덮개 이 4가지는 암기하셔야지. 그죠? 4가지는 암기하시고 시험에 응시하러 가셔야지. 이 4가지도 암기 안 하시고 가면 그거는 약간 이상한 마음을 먹고 뭐 요행을 바라서 아니면 왜 시험장에 가는지 모를 분들이니까 그 4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구 성능 평가시 고려한 성능 인자, 이거는 시험 문제 잘못된 거니까 이건 하지 말고요. 이런 거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지도사 시험하고 거리가 먼 문제예요. 이건 이런 문제 내면 공단에 꼭 전화해야 됩니다. 왜 해당도 없는 문제를 냈냐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나는 꼭 쓰고 싶어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구조만 내구 성능 저하 요인은 이렇게 5개 정해져 있는데 탄산화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염화물 시험 있고 동결 유해 시험 있고 알칼리 골재 반응이 있고 그죠? 예, 이것은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는 얘기지만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지만 뭐 수업을 뭐 혼자서 독서실에서 책 보고 달달 암기하신 분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23년도에 이런 문제 다시 나올 것 같아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출제 범위를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정됐으니까 낸 거예요. 그죠? 23년도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임박해서 개정된 내용이 토공사 관련돼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오겠죠. 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한 범위 내에서 냈다고 보는 거죠. 항탁양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 5개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고 여기서는 제가 뭐를 해드리냐면 23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굴삭기 사용 작업할 때 변경사항을 적어드릴 테니까 이걸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굴삭기에서 개정된 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별거는 아니고 출입금지 조치가 있어요. 선회 반경 내 굴삭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작업 전에 후사경, 룸미러 말이에요. 후사경, 백미러, 후사경. 그다음에 카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후진할 때 그 카메라 들어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진할 때 들어오는 카메라 해서 후방 영상 표시, 그것을 후방 카메라 이거 하지 않고 후방 영상 표시 장치.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쓰니까 후방 영상 저기 그냥 뭐 카메라 이렇게 하면 되지.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하면 될 걸 후방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해놨어요. 아무튼 해놨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것이 뭐가 있냐면 잠금 장치인데 이 어떤 잠금 장치냐면 작업 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 장치. 요 세 개가 바뀌었거든요.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바뀌지 않은 것까지 해서 뭐가 있냐면 운전자의 안전벨트니까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이게 네 가지 핵심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 중에 뭐 세 개를 쓰세요 정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요. 타워 크레인 조종수도 안전 조치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꼭 적어놓으세요 이건. 네. 그 다음에 철골공사 제3자 위해 방지를 위한 비례 낙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 위해 방지는 이게 어렵잖아요. 이거 지워버립시오 이거. 철골 이것도 지우고 다 지우면 되잖아요. 새까맣게 지워서 쓰면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 설비 5가지 똑같잖아요. 이거 왜 철골공사라고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본 중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문제 모두 답하셔야 했는데, 조사사항 10가지, 뭐 항상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대신 읽어드리지 않고, 부지조사사항 5가지, 그죠? 네. 기계력에 의한 공법 5가지. 시험을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이 절반은, 아니, 제 느낌으로 한 70% 이상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도 꽤 많아요. 한 6대 4 정도 돼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6, 기타 등등이 4 정도 되거든요. 이 4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제 를 대상으로 이제 이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테니까 이분들도 합격을 할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는 못 내요, 이 시험 문제는. 그래서 제목 정도, 항목 그 정도만 이해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질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너무 깊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에 여기서 고려하중에, 그죠? 거푸집 동발이 고려하중, 고충작 하라 그랬으니까 고충작. 제가 앞자 따서 하는 건 거의 안 하는데 수업하다가 한 5가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앞자 따서 하는 거. 안전인증 대상, 그 다음에 안전검사 대상,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점검의 종류, 그리고
콘크리트 거푸집 동발이 고려 하중. 뭐 요 정도는 제가 앞잡다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앞잡다서 외운 게 한 500까지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제가 볼 때 이상하던데 앞잡다서 어떻게 500까지를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잡다서 뭐 200까지 100까지 정도 되고 그럴 정도로 암기하는 것은 아마 시험 볼 때 큰 좋은 성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앞잡다서 그 한두 가지도 안 되고 어떻게 다 외우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는 고충자 이거 안 쓰고 이거만 쓰면 돼요. 고충자, 횡하중, 치가 이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공식 안 쓰는 거예요. 왜? 고려, 하중 5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5가지만 쓰면 됩니다. 네, 되고 그다음 거푸집,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 모든 준수사항은 똑같아요. 안전관리자 선임, 그죠? 그 다음에 충분히 강도가 확보되나, 그 다음에 악천후시 작업 중지, 근로자 외 통행 제한 다 됐네 벌써, 그죠? 다 됐잖아요. 보조원 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알아서 다 쓰실 수 있는 문제고 펌프카 타설시 안전수칙 또 읽어보시면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대신 읽어드리지 않고 흙막이 선정시 고려사항 집안 조건, 그 다음에 투수성, 그 다음에 매설물, 지중 매설물, 교통 조건, 공사. 이거 외에도 다른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은 이제 공사 기간도 소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사 기간, 그리고 유해 요인, 유해 위험 요인 쓰셔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5가지 꼭 이걸 달달 암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계측기 종류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거나 10개 쓰면 되니까 종류만 쓰는 거지 계측기가 하는 역할, 설치 기준, 관리 기준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예, 지보공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하시는 거고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주형식, 보형식인데 지주형식은 뭐고 지주형식은 기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주형식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멍해가 있고 멍해를 받치고 있고 이게 지주형식이에요. 보형식은 보가 이렇게 있고 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동발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준수사항은 엇비슷해요. 왜 엇비슷밖에 없냐면 설치 및 해체 방법 안전수칙 준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설치해서 검사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고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별다른 건 없거든요. 읽어보시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위험하게 여기 숫자 나오는 거 3배 0.5m 이거 접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쓰시면 되니까. 그죠? 예.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형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주형식인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보형식인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상관없다. 그러면 보형식만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맞아요. 자 보세요. 적절한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치하고 그죠? 시공뭐에 따라 시공상수에 모든 공사는 시공상수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좀 뭐 지지물의 고정해서 움직임 및 탈락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와 보호 사이에는 수평유결재 수평유결재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5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하면 집안 상태가 견고해야 될 것이고 맞잖아요. 집안 상태를 견고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 견고해 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동절기에 말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동바리를 세우게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아요. 그렇잖아요. 얼었다 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와이어 메쉬를 이렇게 넣습니다. 와이어 메쉬를 넣어요. 와이어 메쉬가 어떻게 생겼냐면 콘크리트에 타설하는 와이어 메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듬성듬성해요. 이렇게 센 철망이 있어요. 철망처럼 보이는데 철사처럼 보이는데 약간 좀 두꺼워요. 와이어 메쉬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타설해요.
타설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뭐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동결심도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는 동결심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동결심도가 꽤 깊으니까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이어 메시를 상부에 설치한다. 이 개념이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이 뜻이라 이런 얘기죠. 예. 별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풀어보셨는데 쉽잖아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당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이 뭐 흔히 저는 이제 한글을 읽을 때 왜 이런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부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걸 당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독서실에서 단순 암기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뭐 걸어다니면서 요거 잊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컨셉을 잘 잡아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쓰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쓰시면 공부 골똘히 안 해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면 동영상 수업을 다시 한번 재탕 한번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또 재탕하시고 제가 뭐 좀 자신 있게 설명한다면 제가 동영상 녹화해 놓은 거 3번만 보시면 제 아무리 성의껏 공부 안 하셔도 2차 시험은 거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뭐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갖고 나만 탈락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공부하시면 2023년도 2차 시험에 전원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제가 이건 꼭 해보라고 했는데요. 기술사 시험이 있어요. 이 129회하고 129회, 그 다음에 129회, 그 다음에 130회까지는 이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한번 외우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정도가 건설안전 기술사에 나오는구나. 이거 참고해서 혹시 나오면 우수한 성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봐야 되겠다. 샤프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라고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 129회, 130회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술사를 풀어드릴 테니까 그것은 꼭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